여러분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1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으로 1872년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50년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자연에서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옐로스톤의 늑대를 인간의 개입으로 없앤 후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늑대는 그저 위험한 포식자일 뿐입니다. 늑대가 사라지면 사슴들은 더 안전해지고 숲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져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옐로스톤에서는 그 상식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가 시스템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때로 가장 잔인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규제와 정책이 왜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정부에게 늑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첫째, 늑대는 인간의 가축을 공격해 경제적 피해를 줍니다. 둘째, 늑대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늑대가 사라지면 예쁜 사슴들이 더 많이 늘어나 옐로스톤이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1910년대 미국 연방정부는 늑대를 포함한 포식자 박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늑대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얼마나 명료하고 효율적인 정책인가요? 이 정책으로 1920년대 중반 옐로스톤에서 늑대는 사실상 멸종 상태에 이릅니다. 정책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옐로스톤에는 평화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직후 후 예상대로 엘크라 불리는 사슴들의 개체수가 폭발했습니다. 천적이 없으니 죽는 사슴은 없고 태어나는 새끼들만 가득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만 마리로 늘어난 엘크들은 특히 강가와 계곡의 어린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가에 자라는 어린 버드나무와 포플러 싹을 닥치는 대로 씹어 삼켰습니다.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싹이 먹히니 숲은 늙어만 가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고령화 숲이 되었습니다. 숲이 멈추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무가 없으니 새들이 둥지를 틀 곳이 없어 떠나갔고 곤충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땅 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땅을 고정해주던 나무들이 사라지자 토양은 힘을 잃고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인간 개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나무가 사라진 강가는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자연의 콘크리트 역할을 하던 뿌리가 없으니 강둑은 맥없이 무너졌고 좁고 깊게 흐르던 강줄기는 옆으로 퍼지며 얕고 지저분한 개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의 온도는 올라갔고 물고기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비버였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비버는 댐을 만들 재료가 없었고 댐이 없으니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습지가 사라지자 그곳에 살던 수많은 수생 생태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라는 악당 하나를 없앴을 뿐인데 인간은 숲을 잃었고 강을 잃었으며 결국 생태계 전체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학에서 말하는 트로픽 캐스케이드, 즉 영양 단계의 연쇄 붕괴입니다. 결국 1995년부터 2년에 걸쳐 약 30마리의 늑대가 재도입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늑대들이 사슴을 다 잡아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늑대는 사슴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사슴들은 이제 늑대에게 노출되기 쉬운 탁 트인 강가에서 한가롭게 싹을 갉아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늑대를 피해 숲 깊은 곳으로 이동했죠. 그러자 강가의 나무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새들이 돌아왔고 비버가 돌아와 다시 댐을 지었습니다.
비버의 댐은 물을 가둬 습지를 만들었고 그 습지는 다시 수많은 생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강줄기였습니다. 자라난 나무들이 강둑을 단단히 고정하자 제멋대로 흐르던 강이 다시 정해진 길을 따라 깊고 맑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늑대는 포식자가 아니라 옐로스톤이라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자, 이제 늑대 이야기를 우리 사회로 가져와 볼까요? 정부는 종종 늑대처럼 보이는 사회적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높은 집값, 취업난, 불공정 거래,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규제라는 총을 꺼내듭니다. 이것만 금지하면 해결되겠지. 이 가격만 통제하면 약자들이 보호받겠지.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옐로스톤의 생태계보다 수만 배는 더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공급이 끊겨 집값이 폭등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현상.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옐로스톤의 비극입니다. 선의를 가진 정책이 왜 재앙을 낳을까요? 시스템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눈앞의 늑대만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내가 없애려는 그 늑대가 사실은 이 사회라는 강줄기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